안녕하세요. 오늘 추가 영상은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알려진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의 업적이나 뭐를 발견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좀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사실은 그 1985년 이전까지는 많이 좀 가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유대인의 성인의 모습, 그리고 공적인 아인슈타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달관된 자세로서 명언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 아주 많은 이 본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에만 집중하고 이제 소탈하고 세상 욕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고 이제 있었는데, 편집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아내나 이제 두 번째 아내, 기타 등을 주고받은 편집글들 안에서의 사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 아인슈타인도 좀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인슈타인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제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제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는 전제로 깔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사생활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라는 측면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미워지는 말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충격받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인슈타인이 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난독증이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이제 말을 하는 그 시기가 대단히 늦었어요. 보통 한 18개월쯤 되면 엄마 아빠부터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해가지고 18개월 안까지. 근데 생각보다 좀 말이 느렸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좀 더 커가지고의 성격까지를 좀 조합을 해보자면,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그런 게 내재가 돼서 좀 말이 늦게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실제로 의외로 좀 얘가 좀 별로 좋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평이 좀 실제로 있었어요. 성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특이한 질문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막 뛰어놀잖아요. 근데 얘는 잘 뛰어놀지 않고 밖에 창밖을 보면서 공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쟤는 좀 이제 뭔가 공상가고 공부과는 좀 아닌 듯하고 엉뚱한 좀 부분이 있는 애 같다 라고 이제 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말 잘 듣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좀 인식이 좀 바뀌었고, 약간 좀 특이하게 행동하면 쟤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좀 있지만, 이때 당시 옛날에는 이제 군대식으로 좀 이제 보는 문화가 서양에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철저히 잘 듣고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 애를 무조건 좋은 학생으로 봤다. 근데 이제 그때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은 뭔가 좀 이상한 아이였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뭐 이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있어서는 이제 뭐 특정 과목만 잘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특히 이제 물리 수학은 굉장히 강세였고, 화학, 생물학, 이제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가 좀 약했고, 나중에 화학, 생물학도 잘하게 되지만, 이제 프랑스어는 끝까지 좀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서양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라고 보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극상위권까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우리는 거의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실제로도 본인도 굉장히 많은 말을 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군대식의 이런 기계식 교육을 너무 싫다. 그리고 왜 특히 암기 과목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 피면 다 나오는 걸 쓸데없이 다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마냥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고, 어릴 적부터도 자기 생각과 철학이 확고했다. 그래서 실제로 철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해서 스위스 공과대학을 이제
어디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뭐 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남자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문화는 좀 군대식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계 있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을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스위스 치리 공과 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에 붙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평에 대해서 최대한 완벽한 성인의 모습을 좀 지키기 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남기려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고,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단점만 막 지적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 극단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치리공과대학을 뭐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먼저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험을 친 건 맞아요. 그지만 한 번 낙방을 한 경험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하지만 수학과 과학을 너무 잘하는 잠재력이 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받아주겠다. 대신 시험은 치지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리공과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사생활 중에 좀 어떤 게 좀 이제 문제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약간 독불 장군 기질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좀 좋아하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동의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걸 동의했던 친구들이 위대한 발견을 했고, 뭐 이제 뭐 헤르츠라든가 뭐 페러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맞먹는 어떤 공로의 어떤 발견들을 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그때 당시에 판에 박힌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어떤 뭐 의사라든가 정해진 루트대로 가서 이제 뭐 어떤 아인슈타인처럼 인류의 어떤 큰 기여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걸 남기진 못했고, 오히려 약간은 좀 이제 좀 그런 특이하고 좀 개성이 있고 어떤 정해진 틀에서 좀 어느 정도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을 법한 아인슈타인과 천재들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기질이 있어서 큰 발견을 했다.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판에 박힌 대로 가는 사람들은 판에 박힌 인생대로만 사는 거죠. 그렇고 이제 이 사생활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분이 연애사예요. 연애사. 결국에는 17세 때 이제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이제 하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집이 좀 이사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사랑 이제 마리 빈텔러라는 이제 여자 아이가 있어서 그 집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제 굉장히 같이 공원도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친분이 오갔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진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잘생겼나 뭐 어떤 매력이 있나 싶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스티브 잡스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문학과 과학의 교차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그래서 양쪽이 이제 탁월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철학도 하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능력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가적 기질도 있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말이나 표현도 대단히 아름답게 했고, 바이올린이라든가 음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실제로 연주를 이렇게 잘했어요. 뭐 물론 이제 안티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좀 이제 완벽한 이미지 좀 지켜주고 싶었고 본으로 따르고 싶어서 지금 많이 가리려고 했지만, 이제 뒤에 후대에 나온 거니까 편집 그대로 종합해서. 근데 그게 또 뭐 그렇게까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한 거니까 좀 깎아내린 사람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이제 그 여학생 마리 빈텔러에게 대단히 이제 호감이 가는 요소였겠죠. 그리고 갈색 눈빛이었고, 이렇게 좀 이글거리는 좀 화난 이제 어떤 인상이죠. 실제로 뭐 이렇게 혀도 갑자기 이렇게 내밀고 약간 좀 틀에 박히는 거 싫어했던 건 확실하게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었고, 남이 하는 방식 안 따라고 내 방식대로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좀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좀 싫었어요. 뭐 베버 교수님이라 뭐 베버 씨라고 부르고 청소부 부르듯이 똑같이 부르고, 이제 왜 그래야 되냐, 권위주의인 거 엄청 싫어했고, 이제 뭐 이제 매이는 걸 대단히 싫어했던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특징은 나중에 뭐 물리학을 해서 다른 어떤 뭐 닐스 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막 교수님 앞에서 바로 면전에 대놓고 책 쓴 걸 보고 여기 틀리지 않았냐고 하고 이제 바로 깨는, 예의랑 격식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수평적이고 수평적인 어떤 관념 가운데서 수직적인 관계 되게 싫어, 이런 거는 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은 틀에 박힌 대로 안 살고 뭐 점수가 깎여 나가든 말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아인슈타인도 좀 그랬습니다. 나중에 막 전공 필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막 친구들이 이렇게 막 말리고, 뭐 친구들이 다 노트 써준 거 줘가지고 해서 그거 보고 공부하고, 수업도 뭐 듣기 좋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식에서 좀 간신히, 어떻게 보면 간신히 졸업한 케이스이고, 친구들의 덕을 또 많이 보고 나중에 스스로 말하기에도 자기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아무튼 그 마리 빈텔러와 그렇게 정말 사귀고 뭐 너 없으면 이제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게 좋아했지만, 어떻게 멀어지게 됐냐면 스위스 치리 공과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연구와 공부에 매진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마리 빈텔러와의 이제 사이의 이제 거리는 이제 연락이 이제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그때까지도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뭐 보내주면 마리 빈텔러네 집에서 세탁까지 다 해주고 보내주고 거의 사이처럼 대해줬던 사이였는데, 어쨌든 이제 거리감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새로운 아인슈타인은 이미 또 취리 공과대학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는데, 바로 이제 밀레바 마리치라는 같은 이제 학과생의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다. 뭐 이제 그래서 환승연애 비슷하게 첫째 사랑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뭐 아무튼 근데 말투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그 기발한 답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눈빛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미남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 차분하고 여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 좀 독창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런 소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인문학적 기질, 공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이 갈색 아름다운 눈빛, 그리고 악기 연주까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기는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밀레바라 그냥 부르겠습니다. 밀레바 마리치인데 어쨌든 그래서 같은 이제 공과대학의 여학생이었고, 아인슈타인보다 이제 좀 성적은 조금 낮았으나 이 여인 역시도 대단히 이제 좀 천재성이 두드러지는 여인이었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제 이게 좀 쩔뚝쩔뚝하지 걸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은 이제 좀 장애인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역시 이번에도 아인슈타인은 이제 독보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에 판에 박혀 싫어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혼 제도도 막 비판을 해요.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막 끼워 맞춰주고 이런 거 되게 싫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결혼할 건 다 했다. 뭐 좀 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 이제 밀레바 마리치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이제 혼전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강압적으로 막 푸시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저런 이제 장애가 있는 여자랑은 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말렸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외모로만 놓고 보면 마리 빈텔러가 훨씬 예뻤다라고 합니다. 이 그 밀레바 마리치는 그렇게 미인형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저 여자가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목소리와 말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외 임신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반대가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밑에서 이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딸인데, 이제 뭐 홍일염인가 이제 병을 앓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입양이 됐다 뭐 했다 여러 가지 말과외가 이제 첫째 딸이 숨겨진 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것은 나중에 1985년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미지가 상할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그걸 이제 막고 이제 가리던 비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편지를 뒤지고 기어이 이거 자서전과 평전을 더 디테일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픈이 된 바에 의하면 그때 이제 18개월 때 아른 병으로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 입양이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좀 너무 이기적인 어떤 아이들이랑 가족사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비난이 좀 이제 생겨났고, 그때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이 밀레바랑 결혼할 때 당시에 이제 수입 소득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임시직 공무원직을 일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동정 여론이 있긴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후폭풍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뭐 결혼하고 뭐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게 다 편지로 공개돼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건데, 점점 아내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만난 와이프랑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자기 연구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과 출신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문제는 아내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육아에 헌신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상태였고, 아인슈타인은 일하는 거에 조금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 그래서 쭉 보면 아내가 다 뭐 깨워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용돈도 적절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 외에는 거의 신경을 써주려 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식탁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거의 좀 쏟아내는 스타일로 대화를 했고, 그래서 그걸 들은 친구들이 아내가 너무 헌신하는 것 같네. 그럼 도대체 자네는 한 건 뭔가? 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나는 지식을 전해줬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생활에 있어서만큼 좀 얄미운 부분들이 좀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어쨌든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건 확실해요. 연구를 중심으로 여인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연구에 방해가 받지 않는 선에서 만나는데 이게 너무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던 거고 거기서 어떤 해소용으로서 사람을 만나 듯한 성격이 굉장히 짙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첫 번째 아내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촌인데 엘자라는 여인과 이제 가까워지게 돼요. 참고로 엘자는 공학 지식도 전혀 없고 아인슈타인의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인슈타인 자체를 사랑했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보통 여자들이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얼굴과 이런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절제 안 되게 그냥 자면 자고 일하면 일하고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이 같은 모성 본능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돌봐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엘자는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자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를 당연히 밀레바 마리치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싫어했겠죠. 결혼식부터도 아인슈타인이 그전에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첩장 같은 거 보낼 때도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여자가 날 굉장히 피곤하게 할 것 같다. 초창기부터 좀 그런 어떤 위기감이 감돌았고 아인슈타인 자유분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여자 관계조차도 의외로 이렇게 뭐 자기가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려고 했다. 그래서 또 엘자라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혼 상대가 되는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여인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밀레바 마리치는 어떻게든 이제 그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오히려 굉장히 가혹한 조건까지도 들이댑니다.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내가 답하라고 하면 답하고 답하지 말라면 답하지 마라. 내 방에 대해서도 함부로 들락날락 거지 마. 들어오라 할 때나 들어오고 할 때는 나가. 그리고 밥이나 이런 건 따박따박 다 제공. 완전 그 노예 거의 다루듯이까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의 뉘앙스나 어떤 체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약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있어줘야 돼. 이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밀레바 마리치는 여전히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인슈타인이 계속 이혼하고 싶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나중에 내가 노벨상을 타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는 상금을 줄 테니까 제발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될 때 먼저 밀레바 마리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떠나버립니다. 한번 떠나버리니까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충격을 받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랑 계속 가까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특히 첫째 한스가 굉장히 좀 천재과였습니다. 둘째도 천재과였지만 둘째는 굉장히 신경쇠약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애였고 첫째가 굉장히 모범생이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교수 생활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또 이제 그 공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다는데 애들 데리고 가니까 좀 충격을 받았다가 그냥 또 금세 또 좀 있다 난 연구하면서 독신으로나 살아야지 하면서 할까 할 때 엘자가랑 이제 사귀고 있었잖아요. 그 엘자가 다가오면서 이제 때마침 이제 혼자가 됐으니까
난 집안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당신은 결혼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엘자의 딸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엘자도 두 번째 결혼인 거예요. 근데 딸이 일제인데 이 딸도 아인슈타인을 좋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편지글이 아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가 친구한테 쓴 편지글인데 엄마랑 내가 라이벌인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라이벌인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둘 다 결혼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이 일제는 차이점이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육적인 관계까지 원하는 것 같은데 난 그런 부분까지는 감당을 못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편지글이 아예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엘자는 몰랐다는 거. 아무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엘자랑 또 마지못하는 듯이 결혼을 합니다. 하고 그럼 됐죠. 엘자는 이제 그 이제 공학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관여를 전혀 안 하게 되고요. 아인슈타인이 또 이제 좀 약간 나쁜 행동을 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밀레바 마리치랑 결혼할 때는 이제 그 엄마를 적으로 두고 엄마가 굉장히 반대했고 엄마가 굉장히 강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아빠를 더 좋아했고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 센 여자다라고 해서 계속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밀레바 마리치랑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엄마의 그런 나쁜 것들을 이제 막 지목하고 비판하면서 둘이 오히려 가까워진 데 이용을 한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엘자랑 가까워질 때는 또 밀레바를 비판하면서 첫 번째 부인을 막 비판하면서 쓸데없이 자꾸 참견하려고 뭐하고 너무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자랑 이렇게 하고 엘자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일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고 이제 그 살림살이와 잡다한 것들을 계속 처리해 주는데 신경을 썼다. 그리고 또 괴상한 부분은 뭐냐면 공식 석상에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일제를 동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제는 딸이잖아요. 엘자의 딸. 엘자의 딸을 비서로 삼고 또 같이 다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동시에 두 명을 만난 것 같은 좀 그것도 그 와이프와 딸, 이제 의부 딸이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사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워낙에 유명 인물이 되다 보니까 노벨상을 탔으니까 여기저기서 지나다니건 어디건 뭐 부잣집도 이제 뭐 미망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인들이 편지도 보내고 막 하면서 계속 이제 아인슈타인을 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별로 피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길 가다가 만나다가 뭐 어떻게 알게 된 여자가 이제 뭐 또 이제 쿠키를 갖고 오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면 엘자는 자리를 비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뭐 요트를 갖고 있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게 됐을 때도 이 엘자는 일주일에 2번만 만나라. 마치 뭐 엄마가 아들에게 허락을 하듯이 그걸 다 받아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막 속상해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들은 계속 나와요. 도중에.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그런 철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분방함이 좀 도가 좀 지나친 듯한 어떤. 그래서 만나고 싶은 여인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계속 동시에 뭐 2명, 3명 만나고 있던 기간도 있었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만났고 여인들은 하나같이 이제 이 남자의 어떤 특수한 매력에 빠져들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인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남자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외에도요, 뭐 일제 외에도 뭐 이제 또 비서가 나중에 2명이 더 있어요. 이 비서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헬렌 디카 이 여자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엘자가 나중에 이제 좀 죽습니다. 먼저 죽고 20년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살게 되는데 모든 이제 그 뒷수습과 이런 걸 다 처리해주는 여자였는데 이 헬렌 디카는 철저히 아인슈타인의 나쁜 소문은 다 차단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편지랑 이런 것도 다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사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도 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긴 했어요. 이제 좀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는 게 물론 이제 자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때마침 오늘 뭐 창세기 이제 결혼이란 제도에서 나오고 좀 했죠. 위부 뭐 유대인이기도 하고 물론 뭐 정통 유대인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르지는 다른 분은 아니시지만 사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역시 뭐 전에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님 가르침에서도 그거 나왔잖아요.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를 하려면 이제 공공선과 공감 능력과 도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적이나 공부와 실제 인간 대인관계를 대하는 도덕성의 문제는 좀 별개라는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인슈타인들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막 비판하면서 그럼 얘는 뭐 쓸모도 없고 상대도 하지 마 이렇게까지는 보지 말고 배울 점은 배우시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부분도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격려와 위로를 갖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면 진심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걸 수도 있다. 공적으로의 업적으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하긴 하지만 뭐 이제 그렇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미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선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 너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어쨌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의미 있는 인생, 대단한 인생 살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